끝난 줄 알았죠? 안 끝납니다. 또 저희 원래 하던 대로. 예, 본업은 또 다시 들어가야죠. 그럼요, 네. 그럼요. 자, 이제 유사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사남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 또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주요 스케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요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중요한 스케줄이 적습니다. 일단 보스틱 연준위원과 메리달리 연준위원의 연설이 있는데요. 자, 일단 메리달리 연준위원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 관련된 코멘트를 진행을 하지 않고 연설을 마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스틱 연준위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약 45분 뒤에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 그 이후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인플레이션 예상치,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등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보스틱 위원은 통상 매파로 좀 분류되나요? 보스틱 위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둘기적으로 분류가 될 때가 아마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파월 연설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출렁거렸어요. 이거 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파월의 연설을 라이브로 보면서 그렇게까지 매파적이었나라고 생각은 좀 잘 안 했지만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다들 매파적으로 해석했구나라고 좀 이야기가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나왔던 톤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인플라 둔화가 현재 되고 진행 중이다.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가고 있는 건 굉장히 만족하지만 추가 긴축을 주저하지는 않겠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면 우리들은 추가 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과는 다른 반응을 했다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를 제가 라이브로 보면서 번역했던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 파월 연설이 일단 하다가 진행되다가 환경 관련된 문제로 프로테스트를 하는 시위대 때문에 잠시 일시 중단이 됐다가 다시 또 돌아왔었는데, 일단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좀 충격을 하면 현재 우리가 금리가 현저히 충분히 긴축적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경제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기간은 2024년 후반기에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다음 GDP 관련돼서 성장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노동 마켓은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하지만 밸런스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인플레이션은 아직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만족스럽지만 아직 2%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우리는 매 미팅마다 항상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성장이 가져올 수 있는 그 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헤드페이크라고 해가지고 가짜야, 지금 내려가는 것이 가짜 모습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한 경우가 나온다면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를 사실상 대부분의 매체들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가 가장 매파적으로 해석됐다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나아지려면 공급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긴축적 통화 정책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어저께 30년물 금리가 저는 튀어오른 게, 장기금리가 튀어오른 게 가장 커다란 역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몇 쪽에서 매체 쪽에서 지적을 하는 게 채권 금리가 그래서 튀어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그 1시간 전에 30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습니다. 30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저조했어요. 10년물, 3년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국채 경매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냈고, 뭐 그 이전에 중국 관련해서 좀 문제도 있었는데 조금 이따가 더 다루도록 하고, 이 30년물 경매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내고 1시쯤에 사실 30년물 금리랑 10년물 금리가 치솟았거든요. 이제 파월이 연설 시작한 2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뭐 일단 채권 시장이 좀 날뛰고 있어서 어제자 주권이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파월 연설도 아마 거기에 조금 일조를 하지 않았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 주에만 해도 세 차례의 채권 입찰이 있었잖아요. 3년물이 한 번 있었고 10년물이 한 번 있었고. 사실 3년물하고 10년물은 인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0년물이 인기가 없었던, 그러니까 채권의 입찰 수요가 되게 적었던 게, 혹시 왜 그런가에 대한 월가의 해석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단기 채권들이 조금 더 인기를 얻고 있고,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파월이 언급했던 몇 번 이야기했던 만큼 아직 장기 중립금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시장에서 좀
판단이 좀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장기 중립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저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30년물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할 수 있고, 사실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이제 단기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혹시 파월 그 의장의 연설 중에 헤드 페이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앞서서 가고 있는 그 방향성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거죠? 정확히는 헤드 페이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풋볼에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방향 전환을 할 때 주는 것처럼 약간 조금 약간 지금까지 보여지는 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이게 미리 약간 가짜 움직임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떨어지는 게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네, 다음 뉴스. 자, 선거 이야기. 어. 우리 유선남님께 듣는 미국 선거 이야기가 너무 재밌죠. 제일 재밌어요. 네. 자, 조 맨친 선거 참여 안 한다는 뉴스네요. 네, 맞습니다. 조먼친 상원 의원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의 예산안을 통과시는데 가장 커다란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먼친 의원이 아마 다음 선거에는 참여를 안 할 거다. 다음 상원 선거에는 참여를 안 할 거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먼친 의원이 그렇다고 내가 정치를 그만둔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먼친 의원이 아마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양쪽에 힘들어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3의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와 봤고요. 그리고 사실 딱 10분, 15분 전에 나온 부분이라 제가 뉴스를 조금 미리 알려드리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1월 15일, 제 생일입니다. 1년 만에 이제 정상회담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일이세요? 15일 날? 그럼요. 야,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예. 이제 30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는데 다릅니다. 그렇죠. 아직 20대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생일 꼭 챙겨드려야 되겠네. 잊지 말고 저희 적어둬야 되겠다. 15일 날? 11월 15일. 이거 생일빵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네. 자, 그리고 안 그래도 이것도 상당히 큰 뉴스가 됐었는데 랜섬웨어 뉴스가 있네요. 맞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 채권이 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이런 부분들 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중국의 최대 은행 ICBC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채권 거래 관련해서 제대로 고객들의 거래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시장이 반응이 좀 있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 국채 시장이 여러모로 움직임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랜섬웨어 때문에 채권 시장에 교란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간단하게 거래소에서 중국 쪽에서 중국 쪽 거래소에서 이제 채권 거래 계약을 체결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체결해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하기로는 원래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살 수도 있었는데 랜섬웨어 공격 때문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못 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건가요? 네, 거래가 제대로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위워크가 아직 망한 건 아닙니다. 사실 챕터 11과 챕터 7이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챕터 11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위워크가 유동화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위워크가 아무래도 일단은 채권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이제 우리가 니네 돈 못 갚는데 내가 요거를 좀 돈 좀 깎아주거나 돈을 좀 밀어주면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챕터 11 절차라고 하고 옛날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뭐 크라이슬러도 이 조치를 취해갔었는데 아무튼 위워크가 일단은 아예 망한다까지는 아니고 아마 전체적으로 거의 뭐 구조조정 같은 느낌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일단 뭐가 됐건 지금 현재 이제 챕터 11 신청을 하는 건 맞다 보니까 현재 위워크 관련해서 손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현재 이번 쿼터에만 4월에서 9월 동안 12조 원대 적자를 보기도 했고요.
이번 2분기에 8조 1천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근데 소프트뱅크가 이번에 위워크 일이 있고 나서 네. 뭐가 있을까요? 이 회사 물론 제가 뭐 네. 투자를 할 그건 아니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또 돌파할 만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참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걸 그렇죠.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건지 네. 예, 거기서 이제 손정희 회장의 어떤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유산원님은 혹시 뭐 소프트뱅크는 관심이 없으시죠? 아니 뭐 저야 뭐 제가 딱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딱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뉴스 보게 되면 농산물 리포트예요.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건? 근데 현재 와스데 WASD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농산물을 관리하는 기구에서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 쪽에서 곡물들이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높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옥수수, 콩 혹은 밀 쪽에서 굉장히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제시가 되기도 했고요. 다만 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물가가 크게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몇 개 있었죠. 설탕 가격 올라갔었고, 코코아. 그렇죠. 근데 내년 되면 초콜릿 못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네. 김미 초콜릿. 김미 예, 초콜릿. 김미 초콜릿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예.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볼까요, 유산남님? 네, 현재 SEC에서 그레이스케일과 현물 비트코인 ETF를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소식들이 나옴에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들이랑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오르는 부분들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와,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제가 그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좀 많이 쓰는 레딧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가니까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완전히 거지가 됐어. 네. 이제 누더기 옷을 입고 노트북을 앞에 두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나는 지금 시장에서 누더기가 됐는데 네. 비트코인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런 이제 짤로 이렇게 많이 돌더라. 밈으로. 네. 예, 그럴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기대감이 지속될 것 같은데 저 유산아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쌓이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SEC가 어떻게 결정을 낼지는 저도 아직 뭐 언제 결정을 낼지에 대해서 전혀 힌트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들은 아마 이번 해 안에 승인될 확률을 70% 정도 그리고 내년 초까지 승인될 확률을 거의 한 95%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인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무게감이 좀 실어가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까지도 지금 한다고 했었죠. 이더리움까지 이더리움까지. 네, ETF로 만든다고.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다음 뉴스 뭘까요? 네, 다음 뉴스는 중국 쪽에서 헤지펀드들이 현재 고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하는 것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직 정확하게 소식이 전달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단 고 헤지펀드들이 너무나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방침에 앞서서 고레버리지 주식거래 규제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실적 발표도 막바지에 다 달아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실적 발표 기업들, 네, 잠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플러그 파워, 유니티라는 한국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셨던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양쪽 다 매출과 EPS 양쪽 다 커다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아주 많이 떨어지는 이제 장전부터 10%, 30%씩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유니티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걸 막기 어려운 부분들이 관측이 되기도 했고요. ILMN이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회사 이름이
아무튼 매출은 미스를 하고 EPS는 크게 비트를 하는 모습이 이제 장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유니티 정말 많이 사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몇 프로 빠졌어요? 잠깐만. 플러그 파워가 파워는 37% 빠졌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37% 프리마켓에서. 빠지고 유니티는 13% 빠졌네. 아, 와. 와, 37% 빠지면 그러게요. 뭐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제발 안 가지고 계시길. 혜민님은 마이너스 82%를 유니티. 선물. 왜냐면 유니티가 되게 고점에서 정말 많이 사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뉴스도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음, 하여튼 그랬는데 너무 많이 빠졌죠 정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네, 실적 발표는 실적은 네 마무리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 유산아님은 이제 이번 주말에 생일 잔치 하십니까? 이번 주 주말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이제 저희 회장님과 있을 예정이라서 제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저희 회장님과 사귀었다 보니까 이제 7년 차에 접어들게 되거든요. 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미나게 이제 셀러브레이트 할 예정입니다. 아, 혹시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오십니까 미국으로? 뭐 일단 뭐 같이 즐겁게 이제 여러 같이 가지 이제 통해서 주말 보내는 거죠. 저는 한국에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여자친구분이 한국 계세요? 미국에 계시겠지. 비밀입니다. 우리 너무 많은 걸 파지 맙시다. 아, 그래. 이거를 우리 너무 우리 너무 사적인데요. 좀 네네. 있어요. 너무 많은 걸 파지 죄송합니다. 맙시다. 죄송해요, 예. 유선남님.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러시죠. 저희 네. 유산남님은 또 생일 잔치하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 자, 유선남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개장 전 움직임 한번 보시죠. 선물 시장이 지금 급등을 했네요. 잠깐 뭐 마이너스권에서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예.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0.2% 상승, 네. 다우는 0.2%, 나스닥도 0.1%, 0.15 정도로 했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리마켓 때 좋지 않은 그런 선물 시장이었다가 다시 급등을 했던 네. 쑥 올라왔네요. 올라와서 음, 오늘은 보니까 그래도 뭐 금리가 예. 또 좀 빠지고 있어요. 제가 금리 한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금리가 또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약간 이거 봐요. 좀 내리고 있어요. 보시죠. 그러네요. 이거 봐요. 예. 결국은 금리네. 결국은 금리를 봐야 돼요. 혹시 우리 30년물을 한번 볼까요? 어제 그 입찰 수요가 되게 낮았었던. 네. 한글. 자, 30년물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 네. 됐다. 30년물도 30년물도 많이 빠졌네. 네,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금리 지금 10년물, 30년물 어제 그 30년물이 입찰 수요가 너무 안 좋아서 그 30년물 확 그러니까 금리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네네네. 지금 금리가 좀 빠지면서 조금 전에 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지수 선물도 예. 좀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언제든 이제 그 금리의 움직임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맵 한번 볼까요? 맵. 네. 보도록 맵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음. 전반적으로 좀 괜찮고 지금 예를 들면은 인투이트,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 지금 프리마켓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제 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음. 또 세금적인 부분 또 인투이트 또 네. 유명하죠. 터보텍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좀 로우스죠. 로우스도 네. 뭐 1.7% 상승하고 있고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올라가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기업들 실적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지 않나. 이제 빅테크들을 보게 되면은 어제 테슬라가 좀 빠지다 보니까 오늘도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0.6% 좀 하락하고 있고요. 구글
메타도 조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제 큰 폭은 아닙니다. 네. 애플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0.29, 그러네요. 마이크로소프트 0.14, 일사. 엔비디아는 0.78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네. 조금 그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금리 자체가 다시 좀 내려가면서 시장에는 그래도 온기가 좀 돌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네요. 오늘도 오랜만에 아유 금리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아유, 그러네요.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처음으로 진행했던 MC데이 음. 박종훈 팀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아유, 물론 처음은 늘 불만이죠. 아 그래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림이 네.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오늘 저는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였을 때 또 나오는 사실 저는 그런 거기 그 때문에. 명앵커님이랑 이런 식으로 방송했던 건 처음이니까 저는 이제 게스트로 출연해서 네. 이제 진행해주시고 했는데 네. 남다르다. 어. 진짜 남다르시구나라는 네.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예. 우리 최파고님은 워낙 또 많이 방송을 했었고 음. 참.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MC데이. 음. 저희가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게 그 동영상 올라오면 다음번 MC데이 뭐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아이디어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